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런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여러분, 탄핵의 진실이 드러나면 나라가 공산화됩니까?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고, 안 되면 공산화가 된다. 3년 뒤 대선에서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고, 안 되면 공산화가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속고 있습니다. 속임수의 함정은 바로 공산화라는 이 애매한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화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처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이 침공을 막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아니죠.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군대와 주한미군입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좌파들이 아무리 미군 철수를 외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국민이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미군을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의 공산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평화통일이라는 가문이 세워 국민을 속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산화 위협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3년 뒤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어야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박근혜 대통령 등을 석방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문재인은 3년 뒤면 임기가 끝납니다. 물러나기 싫어도 물러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한 헌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애국자들이 지난 2년간 목이 터져라고 문재인 퇴진, 문재인 아웃을 외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재인이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무시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법전에도 없는 2조 시대의 죄령으로 아무 죄도 없는 여성들 좀 쫓아내고 그 자리를 불법으로 찬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당신은 임기 전에 나가라는 지극히 당연한 정의를 외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 때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62명의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기 5년을 무시하고 탄핵에 찬성하여 자유한국당 창당의 최고 공로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거느렸던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등이 법률상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아니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이라고 멋대로 공소장에 기재하여 사실상 형사소추하고, 그에 나아가서는 국회에게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요구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을 촛불들에게 팔아먹는 반역의 죄를 범할 때 이를 박 대통령에게 숨기고 승인하여 철저히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배신 덕분에 쉽게 박 대통령을 임기 전에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문재인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
기라성 같은 수백 명의 국가 지도자들을 직권 남용과 외국이라는 황당한 죄명으로 불법 체포하고 구속하여 보수 세력을 완전히 변력시켰는데 자유한국당의 지도층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또 하나고 못본 척하고 엎드려서 고개만 돌리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자기는 전도사니까 정치를 모르고 시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동안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 시민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극기하고 거리에 나와 문재인 퇴진 공산화 반대 박근혜 석방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행진할 때 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대안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안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62명의 배신자들이 책임을 지고 공직을 떠나거나 최소한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빗자리를 새로 젊은 보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컨대 보수의 세대교체, 선수교체입니다. 태극기 동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보수의 개혁을 외칩시다. 보수의 개혁만이 내년 총선에서 보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좌파들을 제압하고 박근혜 대통령 등 수백 명의 억울한 애국 동지들을 확실하게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수 언론인 고든창 변호사 등을 모시고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인호 교수님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행기 납치범에 비유하며 승객인 대한민국을 평양으로 납치하려고 한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든창은 그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한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간첩일지 모른다. 문재인이 임기 내에 한국이 공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고든창은 그 후 책을 썼고 지난달에 한국에서 강연까지 하였습니다. 청와대 코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불량 국가 북한이 간첩이라고 외쳤으니 정말 대단한 용기이십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런 발언을 처음으로 한 것은 6년 전인 2013년 1월이고 발언자는 당시 방송문화진흥공사 이사장이셨던 고용주 변호사입니다. 고용주 이사장은 한국에서 공안검사로 오래 근무하신 공안 전문가이십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 고용주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만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보니 고용주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6.25 전몰 장병과 순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일 기념사에서 6.25 때 북한군을 지휘하여 남침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며 건국 공로자이니 국가 유공자로 서운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70년 건국사에서 문재인처럼 북한 6.25 전쟁 남침을 1급 전범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능멸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재인이 김원봉에 대한 현충일 찬양 발언은 마치 이스라엘 수상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희생자 가족 앞에서 나치 전범을 찬양한 발언과 같은 악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은 당연한 말이냐 담담하게 보도합니다. 비판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언론을 독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채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채 최후의 보루 공안 검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조직과 권력과 돈을 독점하여 국정을 완전히 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국정농단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종북 좌파들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말하고 남의 것 뺏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무조건 검사 판사 시켜 잡아넣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지금 한국 국민들처럼 권력자가 무서워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입 가린 채 예예 하면서 기어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농단범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국정농단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소위 애국하고 보수한다는 사람들이 마치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라는 6.25 노래를 부르듯이 박근혜를 묻고 가자, 탄핵을 묻고 가자며 그냥 묻자 잊어버리자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년 역사를 잊으면 치매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대부분이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자유한국당 무조건 찍기라는 때이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상한 치매 권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걸작입니다.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 하는데 문재인을 막을 사람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밖에 없으니 과거 허물은 무조건 묻지 말고 이들을 지지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한국당 62명 탄핵 찬성파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누구입니까? 2년 반 전에는 문재인의 촛불혁명에 동조하여 자신들의 의원직과 관직을 만들어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탄핵 정변에 동지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의 힘으로 몰아내겠다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과연 저들이 2년 반 전에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 줄 모르고 탄핵을 주도하여 촛불혁명을 지원했던 것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를 안 한 저 같은 사람들은 문재인이 종북 공산주의자인 것을 알고 만일 문재인 말대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필시 세월호 사건 때부터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리 되면 고용주의 사장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겠구나 싶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는 것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는 길임을 깨닫고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정치를 하면서 공안검사까지 하면서 문재인의 정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저들이 문재인의 정치 성향을 몰라서 문재인의 촛불혁명을 협력하여 성공시켜 주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저들이 문재인의 정치 성향을 잘 알았지만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들에게 넘겨주는 대신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제 개헌을 하면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얄팍한 계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문재인의 촛불혁명을 지원하였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보기에 저들은 좌파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우파가 아닙니다. 오로지 권력과 관직, 명예와 지위, 부와 안전만 쫓는 전형적인 한국형 웰빙 보수들입니다. 제가 감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박근혜를 묻고 가면 내일은 우리가 묻힙니다. 국민 여러분, 이순신 장군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도모하면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권력과 돈 맛을 모르는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젊고 행동하는 대국 동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미국 등 우방들도 우리를 돕습니다. 이유만 되면 하시라도 돌아서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배신하고 타협하는 비겁한 웰빙 보수들 대신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 참된 보수의 가치를 살린 탄핵 반대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젊은 애국자들을 이끌고 반공의 구국투쟁을 하도록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들을 후원하고 지원합시다. 이것이 어찌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 훌륭한 대안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